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구 획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선거구당 몇 명을 뽑을지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광주와 대전에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유치에 나설지 알아봅니다. 교사들의 명퇴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신청자가 대상자보다 많아 교사들이 명퇴 경쟁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직지보다 150년이나 앞선 증도가자로 800여 년 전 금속 활자본인 증도가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거구를 넓혀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수도 줄어들게 되는데 최종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43개입니다.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가 30개, 3명을 뽑는 선거구가 13개입니다. 이것을 내년 6월 6대 지방선거에서는 32개로 줄이자는 획정안이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도출됐습니다. 2명을 뽑는 선거구를 5개로 줄이고 3명 16개, 그리고 4명을 뽑는 선거구를 11개로 두자는 안입니다. 중대 선거구제 개념을 도입하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구시 의회의 태도입니다. 지난 4대와 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의회는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대구 지역 지역구 기초의원 102명 가운데 무려 85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날치기 통과시키지 말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가 가진 맹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맡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이고도 독립적인 기구가 선거구 획정을 맡는 것이 문제를 그리고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당 독점의 정치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근절하고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주민과 밀착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늘면서 명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교원 명퇴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원 단체의 엄청난 반발이 일자 대구시의회 주도로 예산 배정이 추진 중인데 규모는 90억 원 안팎으로 100명 정도의 명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명퇴 신청자는 3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명퇴를 하기 위해선 3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실제 지난 2011년 대구의 명퇴 신청 교사는 200명이었지만 다음 해엔 234명으로 15% 이상 늘었고 올해는 289명이나 신청해 사상 최초로 24명이 탈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속 연수 커트라인이 올해 28년 6개월에서 내년에는 30년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명퇴가 이처럼 폭증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 지도가 어려워진 데다 잦은 교권 침해에 교사의 권위가 갈수록 추락하고 만족도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죠. 글자로도 막 인터넷상에서 막 다운받는 게 젊은 애들이 더 잘하니까 도와줄 게 별로 없고. 근데 나이 든 교사들의 위치가 굉장히 모호해졌지. 교사들의 명퇴는 젊은 교사들을 충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큽니다.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들인데 이런 젊은 선생님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중도에 나가는 것을 보는 그 젊은 후배 교사들은 학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사들의 명퇴를 그들만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경북 도내 시군의 내년 예산안 윤곽이 잡혔습니다. 예상대로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신규 사업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성군이 올해보다 3.3%가 늘어난 4,3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의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21% 늘어난 반면 재난안전과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각각 50억 원과 7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청송군도 6.7% 증가한 내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복지 분야에 편성되면서 문화예술회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문화관광 예산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전체 세출의 30%에 육박하게 된 안동시도 축제성 경비를 올해보다 18%나 줄였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껑충 뛴 복지 예산 때문에 환경, 관광, 재난 분야 등의 신규 사업 예산이 대거 축소됐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신규 대형 사업은 지양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분담 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도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시장 도지사들이 오늘 경주에서 협의회를 열고 4개 분야 15개 사업, 29조 원 규모의 전략개발 사업과 70대 광역발전 전략 사업을 담은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영남권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한편 교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광주와 대전이 한 발 앞서 유치에 나선 가운데 대구시가 어떤 차별화된 장점을 내세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의학 분야 산업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춰 국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다음 달 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치의학연구원이라는 게 이게 사실 필요한 조직입니다.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도 국립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연구 영역을 맡겼습니다. 지역의 강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치의학 관계자들에게 저희 유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전, 광주 등이 이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전은 식약처 등 6개 국립의료연구기관이 들어선 5선과 가깝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 광주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터를 무상으로 내놓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치과진료의 핵심 의료기구인 핸드피스가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고 BK21 플러스 사업단을 유치한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MRC 사업의 1, 2단계 평가에서 의치, 한, 약학 포함하여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BK21 사업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가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 다소 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대구시가 연간 운영비 500억 원에 이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30분 만에 식중독균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검사 방법이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이드 끝에 까맣게 살모넬라균이 모여듭니다. 살모넬라균에 자성을 가진 나노입자를 붙인 뒤 점성 용액을 섞어 자석을 갖다 대자 자석 나노입자가 붙은 살모넬라균이 자석이 있는 스포이드 아래쪽으로 이끌려 모인 겁니다.
식중독균에 붙어있는 자석 나노입자만이 딸려오게 되고 그러지 않은 자석 나노입자는 딸려오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균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에서 밀리리터당 100마리 이하의 식중독균까지 검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 별다른 검사 도구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1회 200원 정도면 급식소와 음식점 주방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합니다. 식중독 사고가 난 뒤 전문 인력이 시료를 채취해 2, 3일씩 균을 배양해야 하는 기존 방법에 비하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획기적입니다. 식중독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학교 급식소와 음식점들은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대환영입니다. 식중독균을 검출하는데 좀 더 쉽게 더 다가갈 수가 있고 저희도 손쉽게 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이게 좋은 방법이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로로바이러스나 구제역균 등도 쉽게 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경북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국가고자기장센터 설립 방안 및 대구 유치를 위한 기획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입지의 중요 요소로 원활한 전력 공급, 충분한 순환용 용수, 첨단 산업단지 과학인력 집적을 꼽고 대구가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가고자기장센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단기 구축 과제로 제안한 연구시설로 구축비 2,770억 원에 운영비로 매년 195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50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증도 과자가 2년 전 학계에 발표돼 진위 논란이 많았는데 대구 MBC 취재팀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품이라는 걸 입증해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 그러나 2011년 직지보다 150여 년이나 앞선 금속 활자본인 증도가의 활자인 증도가자가 경북대학교 남곤희 교수팀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었는데 취재진은 서울대와 지질자원연구원 등 두 곳에 맡겨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위를 가려봤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조사한 결과 직지가 인쇄된 시기보다 무려 150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개의 시로에서 얻은 먹이의 양이 실험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저희가 그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AD 900년 정도부터 1200년 정도의 연대를 지시하였습니다. 증도과자를 만드는 데 쓰인 금속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해 나베 동위원소비 산지추정법으로 조사한 결과 산지가 우리나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도하고 충청도 지역인데요. 즉, 이 지역 내에 분포했던 광산, 그곳에서 원료가 공급되었고 그 원료를 바탕으로 금속 활자가 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취재진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확인된 증도가자를 이용해 이 활자로 찍은 책인 증도가의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이민호 금속 활자장이 고려시대 주조법을 이용해 마침내 8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주물자 주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거의 책에 과연 조금이나마 미쳐졌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도 있고요.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밤 11시 15분 창사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고려인 문명을 새기다 제2부 오래된 미래의 활자편을 방송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가 3년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제품 매입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3.5%포인트 높아졌지만 대형마트에 비해 백화점의 실적이 저조하고
용역 발주는 13%포인트가량 높아졌지만 지역업체 입점은 1.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는 코스트코 홀세일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여도가 하락한 가운데 이마트는 용역 발주 인쇄 분야가 0%였고 홈플러스는 예금 잔고, 지역 상품 매입이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이혼이 많이 줄었지만 경북 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다문화 이혼율이 5.2%로 줄어든 반면 경북도 내 이혼율은 580여 건으로 2011년보다 3.5% 증가해 9개 광역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 내 다문화 혼인 건수는 1,335건으로 2011년보다 6.2%, 88건이 줄었습니다. 대구 팔공산로에 있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새로 지은 2관이 오늘 공식 개관했습니다. 기존 시설 바로 옆에 새로 만든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2관은 옥내 소화전 체험시설과 완광기 체험시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실 제세동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교통안전과 물놀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대구의 소방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 등도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010년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땅을 경작하는 주민 200여 명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2,3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8살 조모 씨 등 주민대책위원회 임원 3명과 65살 양모 씨 등 이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년에도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 5곳 현장 소장에게 자신들이 추천하는 토목공사 및 장비업자를 선정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2008년부터 주부와 취업준비생 등 40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취업지원금과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섬유업체 대표 38살 류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통신기기 대리점업주 31살 신모 씨와 실제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백만 원씩을 받은 대학생 박모 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